갱년기를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겪으셨나요? 어떠세요? 지금도 와요. 그게 한 번에 뭐 이렇게 응? 끝난 게 아니고 네. 내가 겪어보니까 2, 3년이든지 1년이든지 또 무슨 계기가 있거나 조금 우울하면 또 그걸 못 벗어나면 며칠을 가고. 조금 더 심해지고 증상이. 근데 또 올해는 지금부터 벌써 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더라고. 신체적으로 오시는구나. 더워서 그런 나는 것도 거 아니에요, 있고. 어머니? 아니야. 아니 저희 엄마도 보니까 갑자기 얼굴도 확 달아오르셨다가 그렇긴 네. 해요. 예. 그런 게 뭐 그게 아니야. 몸에서만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갱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우울하다. 우울하다. 난 여자가 이제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여자니까 갱년기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였는데 갱년기가 오므로서 나 이제 여자도 아니구나. 그냥 할머니로 가기 전에 그런 할머니는 너무 아니야. 아니, 근데 슬프다. 왠지 느낌이 이제 정말 한참 여자로서 인생에 꽃 피운 나이는 이제 지나가는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면 너무 슬프고 더 우울하고 비관적인 얘기야.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주부님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갱년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각종 여성 질환의 시작인 그 시작점이 갱년기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감소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분들이 76.4%, 또 반대로 제2의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 내 말은 그 그러니까 말이야. 역발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안 좋거나 좀 위기가 느꼈을 네. 때 반대로 생각하는 그럼요. 것도 생각하기 좋지 않나. 나름이야. 28.8%,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완성이다. 6.7%. 그 사람들은 참 용감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은. 어머님은 이제 겪고 계시니까 아 내가 갱년기인가 보다 어떻게 처음에 느끼셨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바로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니까 바로 폐경이 왔어. 그 폐경이 왔는가 보다지만 그게 있고로 갱년기가 올 줄은 몰랐죠.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셨던 거예요?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게 몇 년 전인 거예요? 한 12년, 13년 그렇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갱년기가 시작이 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몰랐죠. 갱년기지를. 우리 그때 나이에는 그렇게 수술을 그날 그 시기에 나같이 이렇게 혹이 있어서 드러낸 사람도 많지 않았으니까 내가 정보를 많이 듣지도 못했고 또 그게 갱년기라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몸조리 할 때는 몰랐죠. 하고 났는데 몸에서 반응이 오는 거야. 신경이 보통 예민해지는 게 아니야. 이를테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우리 집 양반이 조금씩 나갔다도 냄새 나잖아. 네. 그럼 저 베란다 가서 옷 벗어. 오지 마. 그리고 밥 먹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금방 뭐 커피 달라 뭐 달라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보통이잖아. 근데 채 밥숟가락을 놔야 뭘 달라고 하지. 그럼 갖다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울컥울컥 그렇고 5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바뀔 때도 있어, 성격이. 이러다가 나도 이제 뭐 그전에는 뭐 정신병자 아니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해놓고도 후회해. 내가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말아야지. 그거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뭐 하나 또 먹고 침대가 이렇게 어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막 화딱지가 나고. 그러니까 나보다 너무 까칠해지니까 못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남편도 놀래고 그렇고.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섭대. 내가 생각해도 내 옆에 뭐 누가 뭘 건드리기만 하면 뭐 응? 대사 예민해지시는 거. 근데 주변 사람도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당황했겠지만 제일 많이 당황한 건 본인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 왜 이러지? 이런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유 없이 원인을 몰랐으니까. 앞에 분은 이제 겪고 계시고 이미 겪으셨지만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30대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아이들이 고학년 정도 되면 그렇게 엄마의 손이 크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41살 딱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오더라고요. 그냥 울컥울컥 하는 거? 아니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권태기인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갑자기 꼴보기 싫고 왜 이렇게 다 비기 싫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도 잘해 왔는데도 오늘 갑자기 그 양말 같은 거 벗어 놓으면 제가 그냥 아무 때는 그냥 이렇게 갖다가 놓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비기 싫은 거예요.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만나다 뒤집어 놓니. 네, 그러니까는 신경질이 자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머 지금 왜 저러니?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너 좀 이상하니까 또 병원 좀 한번 가봐라. 너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 왜 이러지? 내가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거 나의 문제. 내 문제인데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정신병원도 한번 가봤어요. 몰래. 가봐서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설문지 있잖아요. 뭐 한 되게 많아요. 한 67장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렇게 보더라고요. 했더니 그 생리 주기는 뭐 딱딱 맞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그거는 아직까지는 딱딱딱 맞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갱년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 첫 단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좀 여유 있을 때 좀 자기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또 그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진행 중. 보통 이제 연령대로 생각하면 한 40살쯤에 40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언어로 갱년기 전에 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산후 우울증 그리고 갱년기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세분화돼서 산후 우울증 30대 그리고 50대의 갱년기 그리고 40대에 겪는 40알이. 아니 산후우울증이 이제 조금 이제 극복이 되나 몇 년 뒤에 근데 또 이게 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몇 년 뒤에 또 다시 갱년기가 오면 여자는 계속 나는 계속 이렇게 도대체 평탄할 때는 언젠가 싶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보니까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거는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네. 40 넘어서는 나는 또 40알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때부터 자기가 혼자 사는 법을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돼. 여자는 그거를 못 겪으면은 근데 이제 저희 딴에는 말고 제가 가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내 주변에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외로운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나 혼자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게 그거를 배워야 한편으로는 돼. 서글프기도 하고 되게 외로운 거죠. 너무 몰라준다는 느낌 드니까 주변 식구들한테 서운한 감정도 생기고 저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 혼자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울컥했다가 또 혼자 울다가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는 쟤 왜 저래? 당황스러운 거죠. 네, 네. 한 1년 전인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저녁에 근데 정말 치우는 사람 저희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7살, 5살이니까 한참 어지를 나이예요. 제일 근데 힘들 때. 그런데 아이들이 어지른 건 그러려니 하는데 어른인 남편마저 남편이 더 많이 늘어놓잖아요, 보통. 마지막에 하나 어지럼핀 건데 이제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했다가 한번 제가 한번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4명 중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맨날 나는 쫙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네. 벌써 저러네. 아이는 어리니까 그렇다. 그럼 자기라도 자기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줘야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야, 얘들아, 엄마 화났다. 얼른 치워,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네. 아유, 그렇지요. 확실히 말기하고 시작하고가 심하구나. 일단 저는 3개 체크고 저는 우리 5 영희 씨가 개요. 5개, 저는 7개. 나도 7개. 어머니도 7개. 네. 어떤 게 가장 좀 당혹스럽고 좀 사례가 있어요? 가장 그래도 저기 한 게 의욕 없고 우울하다? 이게 가장 네. 커요. 왜냐면 마음이 알잖아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잘. 나도 그랬어.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 하면 대부분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고, 갑자기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거. 내가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거기에 굉장히 당황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 하고 올라와.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거, 우울감과 자신이 없어지는. 세 분도 그랬던 상황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때, 내 인생의 위기는 이런 거였구나. 저는 가뜩이나 이제 그 전부터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시부모님이가 시어머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원래 시어머님? 네. 그러니까
그 병이 위중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저희 집 앞으로다가 이사를 시키신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을. 이렇게 떨어져 살 때는 그쵸,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무슨 때마다 가면 되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맨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좋으면 아 그래 며느리로서 그러니까 도리는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다운될 때는요. 아니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5남매 중에 내가 막내고 막내 며느리로 왔지 내가 지금 외며느리도 아니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왜 혼자 이 짓을 다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했죠. 나 이래저래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오히려 어머니보다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결정을 해라. 난 여기까지가 나 한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 이상을 시킬 거면 우리는 같이 못 산다. 그래서 그럼 넌 거기까지만. 이제 선을 거뒀죠.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어머니한테 가서 저기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계기로다가 더더군다나 제 마음적인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래서 제가 지레 알아서 아 그래 내가 알아서 나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할게.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겪는 어떠한 게 뭐 고통이라든가 외로움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뭐든지 계기가 있어야 갱년기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런 차이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작년부터 그런 게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작년 요맘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이걸 보조기를 찾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가까이를 양쪽 살림을 한 거예요. 한 30-40분 거리가 되는데 오후 3시쯤 친정에서 나서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와야 되니까 한참 더울 시간이잖아. 한여름에 3시면. 근데 제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한번 쓰러진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내일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버거운 네네. 거죠. 내가 저한테 할 수 있는 처해진 상황이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에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 이거는 내가 정말 못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무슨 계기가 있어야 그게 생기는 거야. 그 마음의 병이야 내가 볼 때. 마음의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도 몇 번 어필을 했죠. 이만저만 좀 힘들다. 그랬더니 하는 말은 아유 남자도 밖에 나가면 다 똑같이 힘들어. 아유. 정말 도움 안 되는 말이야. 힘들구나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아유, 나도 힘들거든 이러면 남자들도 나가서 괜히 먹기 싫은 술 억지로 먹는 것도 힘들어. 90%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그 집만 그러는 거야.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사는 남자들이 다 그래. 옛날에 어머님 때는 갱년기가 아니라 화병이라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 그쵸? 근데 그거는 진짜 나이 먹고 연륜이 내가 그때는 벌써 30대잖아. 응? 지금은 50대 그거 나이 잡순 양반이 이게 쌓여서 그거 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소리도 못 듣는데 폭발을 못 하고 살았던 거지.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물 한 모금을 못 드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병원만 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시면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사람이 이제 다 토해. 그러니까는 한 거진 2달 정도 그러니까 물만 그것도 빨대로다 조금씩 드셔서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막 30 몇 킬로까지 빠지셨으니까요. 본인이 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네. 내가 모든 막아보니까. 신경을 다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유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고 아니면 갱년기 증상이다 하면 약을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때 당시 병원에서는 그런 걸 몰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 처방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정말 죽을 고비 넘기셨어요. 그렇게. 아무런 그러니까는 원인을 의학적으로는 여기도 증명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은 없는데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그때가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는 고비였던 것 같아요. 갱년기의 고비. 근데 그 나이대가 51살, 2살이셨어요. 그때가. 나 같은 경우는 그 울지 수술하고 그 슬퍼서 그러는데 자막에 텔레비에 장기 기증이 나와. 나 장기 기증했어.
서약 이거 쓰셨어요? 그거 보니까 나는 또 아들이 없고 딸이잖아. 수술하고 나서 몸이 가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나라에다가 좋은 일이나 하고 하자 하고 장기 기증서를 썼어. 그래서는 그게 오니까 이제 저기 뭐야 운전면허증 같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그걸 화장대에 이렇게 올려놨어. 보도 이게 뭐야? 이래 그래서 한글 못 읽어?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그렇지. 그 기분 이거 내가 동의 안 하면 이거 필요도 없어 이래. 뭐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 물어보니까 진짜인 거야. 아,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 보호자. 유가족 나중에 내가 유가족이 아무리 그거 동의를 해도 안 하면 못해요. 유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네, 된대.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이거 내가 동의 안 하면 필요도 없는 거야. 이래.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그랬지. 내가 오직했으면 이거를 했겠는가. 응?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또 그렇게 조금 지나가고 옆에서 까칠럽게 안 하고 잘 대해주면 낫다 하니까 도와주니까 그걸 이겨. 왜 웃으세요? 예,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정상화된 지 뭐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한참 힘들었었을 때는 아까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이런 우울감이 계속해서 있었을 때 그 한 번은 그 최진실 씨가 갔잖아요. 안 좋게. 근데 그거 봤는데 갑자기 너무 최진실 씨가 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랬을까. 아, 정말 눈 감으면 저 사람도 얼마나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도 그 자기만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저 사람처럼 눈 감으면 정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안 보고 너무 편하고 좋겠다 해서 유서를 이제 엄마, 아버지, 신랑 뭐 이렇게 다 써놓고서 이제 진짜 뭐 심파극 났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슬펐어. 다 그쵸. 유서 쓰면서도 그럼. 그 눈물이 얼마나 그 예, 그럼. 편지지에 그냥 다 젖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려는 찰나에 저희 신랑 온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오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죽을 팔자 아니다. 남편한테 잘하세요, 언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그때가 2시 정도 됐어요. 낮 2시. 다행인 건 그 사람이 무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 제가 또 이제 그때가 왔나 보다. 그때가 와가지고 집에서 술 먹고 저기 하려나 보다 해서 야 술은 친구들하고 밖에서만 먹어야지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너 알코올 중독자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야야야 이거 술은 안 돼. 그러면서 나가서 나중에 네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갔다가 술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또 싱크대에다. 현명할 수도 있어.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넘겨치고 모른 척.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요, 완전히 제 마음에서 맥이 빠져버리네. 네, 그러니까, 그치, 맥이 빠져.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렇게 또 무마된 적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 내가 볼 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은 응. 나가서 재밌게 놀아라. 그래, 그러라고. 아니, 신랑이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 이제 응. 나가서 재밌게 지금 뭐 놀아라. 잘 그런 지내고 거를 계시는 알고 거죠? 있으니까. 예, 지금 잘 지내요. 그러니까 그거 말했잖아. 한참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한 지는 꽤 나는 됐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지. 이렇게 또 그거 아마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참 그거네.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만 겪은 게 세상의 천지가 다 큰 걸로 보이고, 어? 속상하고 그러는데 또 안 그래.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네. 그거 무슨 일이야. See the clouds in your eyes. See the raindrops on your face. I'll hold you in my 그러면 갱년기 때 실제로 아까 그 남편의 도움이 크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도움이 안 되던데요, 하나 투. 그냥 가만히 남편들이. 있어주는 거는 가만히 있어주는 있어도 것도 근데 되겠지. 열나죠. 열불나요? 저는 아직은 이제 뭐 갱년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신랑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싶
있냐고 뭐 어디 갈래? 예. 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맙긴 한데 어쩔 땐 또 막 핀트 나가게 이상하게 뭐 그럴 때는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쩔 땐 그게 위안이 될 때가 있는 거죠. 보기 드문 남편. 아직 젊어서 그래. 어머님은 이렇게 폭풍우를 몇 번 겪으셨잖아요. 남편분의 어떤 도움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도 반항 안 하고 하나 안 하고. 대꾸를 안 하더라고. 나는 그런 진짜 도움이 있구나. 토 달고 대꾸하는데 약이 올라더라. 토 안 달기 또. 집에만 있으니까 네. 너무 힘들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네. 그건데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움직여지니까 이제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겨요. 근데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목욕탕 생겼을 때는 찜질방 생겼을 때는 한 번 아침에 가면 저녁 5시 돼서 나와요. 찜질방에서 출근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하면 또 끝나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가 먹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처음에 물도 먹으면 막 토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그거 하면 집에 오면 잘 먹고 웃고 얘기가 많아지는 거지. 술꽃이 뭔 얘기 들었는데 이만저만 그거 하대. 그리고 나 그거 하는 거 나 정상이래. 나 이상한 여자 아니야. 다 겪었대.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30장씩 그거 하면 30장 끊으면 좀 할인이 돼. 아, 찜질방을요? 찜질방 쿠폰을. 그럼 이제 30장씩 이거 사라고. 그냥 나가니까 좋지. 나갔다 들어오면 그거 하고 자기를 들볶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잔소리 안 하고 갔다 온 얘기도 많고 그러면 듣는지 안 듣는지 텔레비 보면서 나 혼자 떠드는 거야. 듣고 누가 있어요. 그랬대 뭐 했대 그러면은 좀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렇게 끊어주고 또 이제 뭐 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얻어만 먹으면 어떡해. 자기가 이번에 점심 사. 오.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온화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럼 내가 또 극복을 했지. 인정해드릴게요. 아니 그것만 해도 남편분은 그 목욕탕 그 쿠폰 30장 끊는 거를 방해 안 하고 거기에 핀잔하지 않고 그런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거네요. 진짜. 네. 그러면요. 그런 걸 쓸데없는 짓이라고 또 그렇지. 생각하시는 거기에 또 분들이 상처 주는 있어요. 말 배우고 네, 있잖아. 네, 네. 쓸데없이 모여 앉아서 네. 잔소리나 퍼질러 돈 앉아서 쓰면서. 잔소리나 떨고 수다나 떨고 남편 흉이나 보고 네, 네.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시간에 있으면 집에서 봉투나 붙이라고.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될 말을 하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네,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힘이 일주일에 3번 가는 거야. 힘이 드니까 갔다 오면 입술이 붙어요. 찜질방을. 찜질방 그쵸 아침 9시에 가가지고 5시나 4시나 이제 그거 일찍 나오면 점심 먹자 누가 뭐 오늘 했으니까 점심 먹자 하면 이제 2시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먹고 그때 또 노래방이 한창이잖아. 먹을까봐 물 떨어지는 가방 들고 노래방까지 가서 이거 대가 난 거야. 그러면 그거 오면 그 다음 날이면 입술이 붙어. 갱년기가 오신 건 맞아요. 갱년기를 빙자해서 밖에서 놓으신 거 아니야? 놀이문화로. 굉장히 나중에 그래.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거니? 근데 입술이 부르더냐고. 나중에는. 제가 뭐 약간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쪽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뭐 좀 직업을 갖는다거나 좀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래. 취미를 그리고 이, 자격증 따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남편하고 뭐 대화가 안 되신다고 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과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하고도 소통을 잘하거든요, 사실은. 본인도 합리화도 시키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타인하고도 좀 꺼리고 다가가는데 뭐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 나한테 선물하세요. 네. 이게 꼭 뭐 명품백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다만 100원짜리라도 나를 위해서 나는 수고했어. 나는 정말 내가 했으니까 이 가정이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긍정적인 소통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자기를 그래야 돼. 아끼는 방법을 자기한테 먼저 해주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갱년기가 와서 힘든 것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갱년기를 맞이하는 나의 자세가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사실은. 갱년기를 보내면서 여성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더 부각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 극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갱년기나 마흔알이나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본 책 중에 하나가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디가 있어야만 대나무가 곱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거는 갱년기라는 마디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 여성들이 힘들어할 때가 폐경이 됐을 때.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폐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에는 완경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이제 뭐 어감이 50, 다르네요. 여성이 50 정도까지 평균 수명이 될 때 네. 그때는 그거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 시기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여성 그 인류학자의 뭐 마가렛 미드 여사는 그 여성에게 어떤 이 갱년기라는 거는 사실은 그 열정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는 시기다. 뭐 그런 말도 했고 성공한 여성들이 대부분 45세부터 55세 때 두각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일단은 이 폐경이라는 걸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의무감을 좀 치워놓고 다시 어떤 삶의 어떤 열정을 거기에다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드리겠지만 그건 없고요. 다만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그때 제일 또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와의 소통이고 나와의 자존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겨야 즐겨요. 맞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내가 갱년기다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잖아. 이것도 즐기는 방법일 수도 있고.